이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남조선이구나. 남조선 가면 네. 살찌워서 피를 뽑아 팔아먹는다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삭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도 청진에서는 주일용입니다. 이 인사 딱 하고 그걸 고개를 딱 들었는데 네. 대한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띵,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뒤에 딱 나오잖아요. 그 소리에 눈을 딱 이제 떴는데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바닥이 온통 불바다인 거예요. 아 맞아. 그 이글이글 타는 불이 아니라 그 전등이 그냥 쫙 그 불이 밝혀져 있는데 네, 알 것 같아. 태어나서 그 많은 야경을 처음 보잖아요. 우리가 북한에는 가로등도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 검정색 벨벳천, 이제 비료도 그 새까만 벨벳천에다가 그냥 보석을 이렇게 쫙 뿌려놓은 거 막 바짝바짝바짝 하는 그런 이미지가 확 다가오면서 우와. 그게 와, 이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순간 천국에 왔나? 어떡해. 진짜로 죽었나?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그래. 그 해가 지면 자고 등장 캐고 살던 그런 애가 중국에서도 실내에만 있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야경을 딱 보면 이게 남조선이구나.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네. 지금도 그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끝났어요. 오케이. 좋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두 번째 인식이 있는데 네. 나왔는데 우리 그 승무원 누나들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진짜 백녀같이 얼굴이 하얗고 진짜 길쭉하고 이쁘구나.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또 한 번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예, 남조선 누나들이 이렇게 다 이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네, 아마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뭘 드릴까요? 하니까 그 여자만 계속 쳐다보다가 뭘 달라고 자기가 했던지를 까먹었대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들어오나요? 네, 아마 네. 버스 타고 네. 국정원으로 갔죠. 이것도 국정원 갔는데 네. 닭고기 주자. 아마 저는 첫날 닭고기 백숙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닭고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때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조선 가면, 북한에서 항상 그런 소문이 들어요. 남조선 가면 네. 살찌워서 피를 뽑아 팔아먹는다고. 근데 이게 어릴 때 오면 이걸 영향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진짜 잘 먹이는 거예요, 저를. 네. 그래 1초 정말 진짠가 하다가 에이 하고 먹었는데. 그렇지. 너무 극과 극의 삶을 체험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 또 국정원 분들이 북한은 막 조사 막 이런 거 막 무섭게 생각했는데 예. 너무 또 나이스하게 거의 상담사급으로 예. 잘 해주시고 해서 예.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국정원에 대한 게 대한민국에서의 첫 생활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향수처럼 남아 있어서 예. 그때 쓰던 비누 냄새도 너무 좋아서 그 향나는 비누를 찾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거 사다가 가끔 써보고 그래요. 아우, 인성이 됐다. 아우, 우리파다, 진짜. 진짜 그 약간 예.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머리 감는 샴푸. 나는 거기 한장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 합병 회사에서 잠깐 그 대형단에서 일을 할 때 잠깐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나온 물비누래. 그러니까 머리 감는 물비누래요. 그래서 북한은 물비누라고 그러거든요. 머리를 감았는데 너무 찰랑찰랑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다 떨어졌어. 누가 써보라고 이 봉지에 있는 거를 1회용짜리 그걸 준 건데, 그래서 하도 그게 쓰고 싶어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세제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있지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다가는 몰래 이렇게 찧어서 병에 가까워서 그걸로 머리를 감았어요, 우리가. 근데 국정원 딱 들어오니까 그때 난 잊혀도 안 줘. 핑크색 그거 샴푸랑 린스인데. 저도 핑크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뭐 다 동일한 회사 걸 썼겠죠. 나도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안 잊혀진다니까. 맞아요. 예. 국정원에서 어릴 때 그렇게 오셨으니까 참 뭐 아이로서 어떤 대접은 다른 게 없었나요?
저는 조사는 많이 안 받았어요. 너무 어리고 또 아빠가 미리 와 계시고 그쵸. 그 신원 확인이 바로 되니까.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딱 그랬을 것 같아. 독방에 그러다가 근데 거기서는 서로 이제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방에 있을 때 식판을 잠깐 내놓을 때 샥 이렇게 스캔했는데 엄마가 저 방에 있는 거예요. 오. 이제 문 밑으로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려고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뭐 국정원에서는 거의 평범하게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버지 첫 상봉은 어디서 하셨어요? 아, 하나원 때 면회를 오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때 그 애니콜 폴더폰을 쓰고 계신데 저 핸드폰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 근데 너무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막 그거 갖고 놀고 그 아버지가 그때 봉고차를 끌고 오셨나? 아무튼 차까지 운전하고 타고 오는데 와. 이야, 좋더라고요. 아버지 같더라고요. 뭔가 다 처음 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아버지 만난 거는 물론 너무 좋았겠죠.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더 먼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동차 솔직히 몇 번 타봤어요. 승용차 타본 적이 없죠. 워낙 시골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정말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1순위가 자동차. 그다음 핸드폰이거든요. 딱 그 별표 꾹 누르면 진동으로 띵밖에 그게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렇지. 그걸 많이 갖고 놀았구나. 아버지 만나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온 가족이. 그러고 근데 아버지가 얼굴이 막 되게 그때 시커매가지고 되게 힘들어 보셨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혼자서 와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족 셋을 데려오려고.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시간들이 있었고 또 큰딸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얼굴이 시꺼멓게 막 죽어갖고 크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힘들어 보니 이건 나중에 그래. 생각. 그 나이에 뭘 알려. 아버지가 어디에 집을 받았던가요? 그때 강북구에 집을 받으셨어요. 그 작은 혼자 나오면 주는 아파트 있잖아요. 11평 아파트에 거기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네 식구가 이렇게 딱 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거실에서 다 같이 북한처럼 북한에 가족이 같이 살잖아요. 너 엄청 잘 사는 집이나 뭐 개인 방이 있지. 그렇지. 보통 같이 자잖아요. 북한이랑 똑같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첫날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아마 이것도 많은 탈북민 분들이 경험하시는 걸 텐데 아침에 이제 딱 잠에서 깨기 직전에 이 눈 뜨기 싫은 거 그 느낌 아시죠? 맞아. 알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았는데 눈 떴는데 한국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불안감. 그래서 너무 눈 뜨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막 햇빛은 들어와서 눈에 이렇게 막 이거 완전 드라마다. 근데 이거를 눈 뜰까 말까 하는데 이제 엄마가 딱딱딱딱딱 칼질 소리가 나고 이제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소리가 이게 딱 들리니까 한국 맞구나. 그러고 이제 마음 놓고 눈 뜨고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고 너무 되게 그냥 설렘의 연속들이었죠. 그래요. 그러다가 한 1, 2주 만에 저는 바로 학교로 들어갔어요. 원래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는 과정에 그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그때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학교가 어떻던가요? 이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학교를 가끔 다니긴 다녔어요. 북한에 저희가 있던 데는 청소하려면 톱밥 뿌려가지고 하고 겨울에 진짜 그 쇠 난로 불 때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여기는 뭐 TV 다 설치돼 있고 학교에 바닥이 매끌매끌하고 시설이 일단 다 좋았고 그것보다 저는 제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갈 때 하나원에 있을 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해도 상처받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미리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북한에서 온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인간도 아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이 있으면 걔를 족치고 나도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깡따구가 장난 아니었네. 제가 또 체격이 왜소하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삭발했어요. 완전 딱 삭발을 하고 이제 학교 첫날에 딱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과학 시간이었는데 이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이 다 그 교실로 이동해서 하잖아요. 과학실이면 실험실로 가서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 애들이 과학실에 있을 때 제가 이게 문 쫙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도 청진에서는 주일용입니다 인사 딱 했어요? 했어요. 그걸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때 눈빛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놀란 눈빛, 저 자식은 뭐야? 북한? 신기함, 모든 눈빛이 딱 가서 저한테 다 꽂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눈에 딱 힘주고 다 스캔해서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나한테 빨갱이라고 놀려라. 이러고 계속 이제 눈에 힘주고 긴장해서 딱 보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수업 쉬는 시간이 됐죠. 쉬는 시간에 교실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동물원 원숭이 보는 것 마냥 여기 반 애들이 쫙 둘러앉고 막 복도에 매달려서 애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 명만 걸려라 그 생각하죠. 근데 애들이 뭐 햄버거 먹어봤냐, 뭐 피자 먹어봤냐, 너무 귀엽게 막 질문해주고 그래서 저는 뭐야 너무 신나서 막 대답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워낙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북한에서 왔다고 뭐라는 친구는 없었어요. 오히려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학급 부회장인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잘 생활이 된. 급식이 어땠습니까? 야, 너무 맛있죠. 항상 북한에 비하면 다 너무 맛있죠. 이 팝이 맨날 나오는데. 그렇지. 그래갖고 저는 항상 식판을 깨끗하게 비우고 제 친구들한테도 앉혀놓고 야, 북한에는 내 친구 생각해라. 다 먹어야 돼. 남기지 말라고 협박한 거네요. 애들이 막 CX 그러면서 막 다 먹어요. 그러면 학교 급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였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매일 다른 게 나오죠. 저는 근데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뭐 제육볶음이나 아니면 그 갈비 뭐 이런 고기류 나올 때가 제일 좋았고요. 아니면 뭐 스파게티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었고 다 너무 맛있었죠. 세상에. 사실 북한에서 도시락을 못 사갖고 오게 되면은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받다 묵은 것 같으면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북한은 학교에 급식이 없거든요. 그쵸. 대학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어디 대학교로 간 거예요? 고려대를 다녔어요. 멋있다. 근데 거기에도 제가 막 잘나서 갔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탈북민 혜택도 있고 겸손하다. 해라고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 특혜죠. 또 등록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하니까 감사히 다녔죠. 어느 과를 들어간 거예요?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저는 줄곧 쭉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나는 인권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꼭 변론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어쨌든 법이라는 것도 정치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또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정치학을 공부하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치학이.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은 정치학으로 똑같이 석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또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야, 뭐야.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이틀을 달고 뭐 학교에서 뭔가 회의할 때 껴주잖아요. 그럼 뭐 통일 관련된 걸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좀 안건을 냈던 적도 있고. 관심이 있어 하던가요? 저희 학교가 나름 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자체에서 뭐 통일 관련 웅변대회도 하고 거기는 제가 무조건 나갔었죠.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참여 위주로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북한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북한인권 사진전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미나 가서 발언도 하고 그대로 이제 대학교에 와서도 저희 고려대학교에는 리베르타스라고 북한인권 학회가 있어요. 비슷한 활동들을 쭉 하면서 이제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스펙 쌓기도 이제 바쁘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워낙 교육열이 뜨거운 곳이니까. 그럼요. 이게
제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요. 나는 북한에서 어. 태어났고 그게 내 고향이고 북한 체제와 상관이 없이 예. 나는 제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잃어버리면 저는 너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그 정체성이 저는 너무 당연히 있었고 예. 또 항상 부모님 영향도 컸는데 예. 저한테 항상 하신 말이 음. 대한민국에 온 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모님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도 두 분 다 북한 선교사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서 그 삶을 옆에 지켜봤고 예. 그래서 뭘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아이고.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마음은 제가 정치학을 하는 이유도 예. 이 복잡한 국제관계, 국내 정치 속에서 예.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그런 나올까? 그걸 연구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아무나 만납니까? 이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만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왔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네.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